오빠는 엄마 생전에 2억 받았잖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럼 오빠가 받은 2억 중에 1억은 나한테 줘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한테 빌린 거라고.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갚지. 못할 뿐이야. 이 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갔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 속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에게 돈을 이미 주셨거나 앞으로 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혼자금으로 큰애한테 5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작은애가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것도 계산된다면서 싸움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알아보고 줄걸.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 자식 잘 되라고 주는 건데 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자녀에게 돈 줬다가 생기는 흔한 문제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증여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선옥 71세 어르신. 작년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집 마련 자금으로 1억 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아들에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증여세 500만 원 납부하라고요.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데 무슨 세금이야.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0원, 6천만 원을 주면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10%, 그러니까 100만 원, 1억 원을 주면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10%, 그러니까 500만 원입니다. 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아져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이상은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또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 줬으니까 올해 또 5천만 원 줘도 되겠지. 아닙니다. 10년 동안 합산됩니다. 작년 3천 더하기 올해 5천 하면 8천만 원,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세요. 올해 5천만 원 주고 10년 뒤 또 5천만 원 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나눠서 주세요. 엄마가 5천만 원, 아빠가 5천만 원. 그러면 1억 원을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셋째, 증여세 신고는 3개월 내에 하세요. 신고 안 하면 20%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문제, 형제간 분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숙 69세 어르신. 장남이 사업한다고 해서 10년 전에 2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딸이 주장했죠. 오빠는 2억 받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가 1억 저한테 주세요. 오빠는 부모님께 빌린 돈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갚을 의무가 사라진 것뿐이라며 돈을 안 내어놓습니다. 결국 형제간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법정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누가 언제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명확히 써야 합니다. 둘째,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리세요. 이 돈을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명확히 알리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됩니다. 셋째, 유언장에 명시하세요. 장남은 이미 2억 받았음. 이를 고려하여 상속 분할할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넷째, 공증받으면 더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세 번째 문제, 서류와 증빙 미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자 73세 어르신. 5년 전 딸에게 집 사라고 현금 8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집에서 현금으로 건네주셨어요. 어차피 내 딸인데 뭐 어때?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딸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위 측에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반반 나눠야죠. 최 어르신이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디에도 증빙 서류가 없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건넸으니깐요. 결국 딸은 그 돈의 절반을 사위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만 줬다는 건 증빙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 분할 요구할 때요. 또 세무조사 받을 때 출처 불분명한 돈으로 의심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속 분쟁 생기면 형제들이 인정 안 합니다. 자녀 채무 생기면 채권자가 압류 시도합니다.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현금으로만 전달하는 경우, 통장 이체만 하고 증여 신고 안 하는 경우,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 카톡으로만 돈 보냈어 하고 끝내는 경우, 이런 실수들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여계약서 필수 작성입니다. 증여자는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수증자는 홍철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증여재산은 금 8천만 원, 증여일자는 2024년 1월 1일, 증여 목적은 주택 구입 자금. 이렇게 명확히 쓰고 서명 날인합니다. 둘째, 은행 송금 기록 남기기입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계좌이체로 하세요. 적요란에 증여라고 명시하세요. 셋째,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내에 하세요.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정식 증여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넷째, 공증까지 받으면 완벽합니다. 비용은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효력은 확실한 법적 증명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자녀 이혼 시 재산 분할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명의 70세 어르신. 결혼하는 딸에게 아파트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딸 부부는 그 돈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1억 5천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뒤 딸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5억으로 올랐고 사위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후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5억에서 대출 빼면 순수 재산 3억 5천. 반반 나누면 각자 1억 7,500씩입니다. 결국 딸은 엄마가 준 1억 5천 중 7,500만 원을 사위에게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준 돈인데 무슨 공동재산이냐?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결혼 전 증여는 수증자 고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안 됩니다. 결혼 후 증여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라서 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문제됩니다. 집 사는 데 써서 부부 명의로 등기한 경우, 사업자금으로 줘서 부부가 함께 운영한 경우, 생활비로 줘서 공동생활에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분할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이혼율이 높아서 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합니다. 혼인기간 짧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제는 남이 돼버린
사위나 며느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여시 명확히 하세요. 이 돈은 딸 또는 아들 단독 고유 재산이다. 증여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둘째, 자녀 단독 명의로 유지하세요. 집을 사준다면 자녀 단독 명의로 하고 배우자 공동 명의는 안 됩니다. 셋째, 부부 재산 약정을 활용하세요.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부모님이 준 돈은 각자 고유 재산이다. 이렇게 공증 받으세요. 넷째, 결혼 전에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혼전 증여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제, 자녀 채무와 압류입니다. 다시 김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 사업 자금 1억 준 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김 씨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미 빚이 있었습니다. 카드값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 친구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합쳐서 이미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억을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들 채무가 줄줄이 터진 겁니다. 채권자들이 아들 재산을 찾았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엄마가 준 1억은 사업 시작도 못 해보고 채권자 손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김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준 돈인데 내 아들 통장에만 있었는데 왜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이게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자녀한테 빚이 있으면 여러분이 준 돈도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받은 재산도 채무자 본인 재산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 빚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전세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소액 대출까지 부모님이 모르는 빚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재무 상태 정확히 아십니까?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가 있는지 솔직히 물어보세요. 신용조회를 같이 해보세요. 요즘은 각종 앱에서 간단히 본인 동의받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카땡땡톡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둘째, 빚 있는 자녀한테 큰돈 주지 마세요. 빚부터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빚 갚는 용도로만 직접 채권자와 합의 보고 정리하세요. 가족이 대납하면 채무 금액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셋째, 단계별로 나눠주세요. 한 번에 큰돈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용도 확인하고 조금씩 주세요. 넷째,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세요. 집 사는 용도로만, 학원비로만, 이렇게 못 받고 영수증 확인하세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핵심 한 줄, 자녀 빚 확인 안 하고 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문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1, 증여세. 10년에 5천만 원까지 무세. 넘으면 신고하세요. 문제 2, 형제 분쟁. 증여계약서 유언장으로 명확히 하세요. 문제 3, 서류 미비. 은행 이체하고 증여 신고하고 공증하세요. 문제 4, 이혼 시 재산 분할. 자녀 단독 명의 또한 결혼 전 증여하세요. 문제 5, 채무 압류. 자녀 재무 확인하고 용도 제한하세요.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 드세요? 여러분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자식들 사이도 좋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돈 있으면 서류 확인하세요. 줄 계획 있으면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이 영상 자녀분들과 함께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행복 속보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